네, 오늘 모신 분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예. 자, 앞서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윤석열이가 전두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사람을 뭐 수백 명을 학살하고 수천 명을 막 가두고 그래서 최악의 독재자, 대한민국의 가장 악마 같은 그 나쁜 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때처럼 사람을 학살은 못 하겠죠. 군인들이 또 벌써 말 안 들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직접 발포 명령까지 내리고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와라.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그 작전을 펼쳤는데 전 세계가 옛날 같지 않고 전 세계가 옛날에는 80년대는 뭐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네. 전두환의 편을 들어줬다면 네. 이런 미국마저도 이건 아니다. 뭐 물론 시각이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 또는 뭐 국내 모든 언론사, 시민 또 세계 정부 모두가 네. 판단을 쏘니까 군인들마저도 머뭇거려 확살에 실패한 것뿐이지. 그렇죠. 예. 만약에 전두환 저 윤석열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군인 중에 예. 1인당 몇백 명씩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 갖고 무기라든지 있는 총이 어떤 총인데. 그다음에 그 훈련된 정도라든지. 예. 저는 시대가 바뀌어서 실패한 것뿐이지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체포가 돼서 예, 내란 예. 혐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질문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생 전문가 입장에서 본 이번 제주 항공 참사 어떠셨어요? 어제도 저희가 윤석열 관잡해서 침묵과 분노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커피도 영상으로 완진걸 TV라든지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커피도 킥 서비스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그 1인 시위를 하는 2시간 동안 저하고 임세은 소장님하고 이희성 변호사님하고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보통 응원해주고 지나가는 시민이면 엷은 미소라도 지어야 되는데 어제는 2시간 내내 그냥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인사하는데 안 웃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웃냐 오늘 같은 날.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준비하신데 저희도 또 어제 1인 시 할 때 이렇게 침과 춤을 이렇게 검은 마스크로. 오늘 또 끝나고 가면 이렇게 할 건데요. 아무튼 너무 슬픕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고 첫 번째. 네. 너무 정말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 죄송하고 참담한데 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이 이를 전하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아이 글쎄 말이에요. 너무 무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근데 다만 이제 사고에 대한 여러 추정과 의혹이 나오는데 주권자들 입장에서 또 너무나 슬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어떤 공부를 또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뭐 윤석열 내란 사태랑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좀 다수 국민들이 좀 납득이 어려운 어떤 추정을 가설을 제시하면 괜히 내란 사태의 본질마저도 이렇게 좀 희석이 됐을까봐 그런 건 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럼요. 아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벌써 막 SNS 보면 뭐 블랙요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 이 정권이 워낙 나쁜 놈들이고 설마 일을 그동안 다 저질러 왔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근데 그것은 근데 저희가 지금 꺼낼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진상 규명이라든지 사태 추이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문제 제기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추모와 위로에 집중하되 진상 규명을 잘 촉구하고 근데 지금 비행기 타는 분들이 전부 다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또 오늘 뭐 비행기 하나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했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빨리 몰아내고 그럼요. 안전을 최우시하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첫째도 생명, 둘째도 셋째도 생명. 여러분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이런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할 처음 수가 있는 있어요. 일이죠. 예. 동서고금 지도자 중에 예. 다 말로는 뒤로는 이윤을 챙기고 부실공사를 해도 예. 말로는 그래도 안전을 얘기하고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예. 이윤도 좋지만 일단은 대놓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 사고를 벌여라. 네. 전 세계가 환경 파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부를 각성하라 이런 취지의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환경부 국장을 국토부로 보내고요. 네. 국토부에 건설 파괴 앞장서는 국장을 환경부로 보내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퇴진하는 책에도 상당히 정리를 했는데 윤석열은 이번에 이제 체포 구속되고 파면되면 영원히 동서고금에 이런 자들이 정치에서도 안 되고 집권에서도 안 된다는 교과서로 네. 백서 같은 걸 수백만 부를 찍어서 부끄럽지만 다른 나라에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에서도. 예. 21세기의 전두환을 닮은 독재자가 되려 했다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전두환을 뛰어넘는 집단에는 전두환을 내가 존경하는데 내가 더 역사에 길이 남는 미칭이 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근데 이제 우리는 민생 경제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윤석열 때문에 네. 거기다가 12.3 내란으로 완전 폭망 단계잖아요. 네, 네. 거기 한덕수의 내란 지속행위로 네. 더 폭망. 네. 최상묵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더 폭망하고 있는데 항공기 참사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참사가 발생하면 그동안에 항상 소비가 생산이나 소비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희생자분들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걸 지켜보고 고통받는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고를 우리가 이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 다시 살 수 있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건 이미 지금 불가능한 거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을 오늘에도 체포 구속하고 이 사태를 진정시켜서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생명이 제일 된 나라를 만드는데 온 몸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윤석열이가 어제 3차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네. 불응했습니다. 뭐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이제 예. 아니 이미 너무나 늦었죠, 여러분. 뭐 늦었어요. 저희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미 2번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조본이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5번입니다. 현재 5번이에요, 5번. 예. 뭐 목사님도 출석 요구 받아보고 저도 출석 요구 많이 받아봤죠, 여러분. 딱 처음에 보내놓고 그때부터 검경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애 안 오나요? 막 반말도 섞으면서 애 안 오지? 애 안 오나요? 2번째 보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근데 보면 첫 번째 출석 요구서부터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 딱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3번 불응하면 진짜 바로 잡으러 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아유, 잡으러 와요. 저 집으로 쳐들어왔었고요. 예.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 타고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앞뒤에 경찰차가 예. 저 241 옛날 차 번호. 난 처음에 그래서 제가 무슨 교통신호를 제가 위반했는데 안 했는데 뭐지? 멈춰 앞뒤에 이제 옛날 우리 페트로카 백차라 그러니까 네. 백차 딱 둘러싸고 내리려니까 내릴 필요도 없대. 예. 못 내리래. 예. 왜 출석 안 해요? 지명 통보. 예. 지명 통보. 지명수보 전 단계 지명 통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얼른 내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신호 위반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경관님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빌라고 예. 돈도 버으니까 예. 아예 내리지 마시고 문만 내리세요. 왜 출석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갈 수도 있는데 출석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출석 안 하니까 집에 초장 새벽에 경찰관 2명이.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야기 편에 지명수배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이제 형사실무적으로는 지명수배 전 단계라고는 하는데 지명수배랑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경찰이 둘러싸고 이미 차량이 딱 조회가 되는 거죠. 김용민 목사님 저 번호는 지명수배범이다. 잡아라. 근데 이제 지명통보니까 빨리 출석해라고 마지막으로 압박하고 강요를 하는 거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안 나간다고, 절대 안 나간다고. 그다음에 체포할 줄 알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다녔죠. 체포 장면이 이제 촬영되도록. 그 끝내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될 그 무렵에 뭐가 날라왔는데 행정봉투로 네. 한 6번인가 7번인가 관할구역이 바뀌더니 결국 무혐의로 끝났어요. 네, 아이고 정말. 그 조가세요 사건은 그 딴 거고 네. 딴 건으로 또 제가 또 끝까지 네. 안 나가겠다고 우기다가 여러 건이 있어요. 예, 아유 헷갈렸네요.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보니까 경호처를 앞세워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이가.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뭐 정규 방송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방송도 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 취소도 하는데 네. 저는 우리 목사 김용민 TV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청구했어요. 그걸 원래 우리가 촉구하려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1인 시하는 다시 한 말씀. 어제 1인 시 하는데도 안 했. 너무 큰 참사 발생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여기저기서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이런 참사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더 큰 참사 고통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애도를 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하러 가지 않느냐 급한 일이 있으면 아니 지금 당장 네. 우리가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그러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안전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파행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윤석열이를 타도시키고 새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미치광이 세력 안전을 파괴하는 세력이 제거되는 것이 그럼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 설령 그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 가갖고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렇죠. 눈물 훔치고 나서 예. 또 다른 중요한 일 있으면 일하러 가지 않느냐 예. 그런 심정으로 왔다 했어요. 예. 근데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방송을 하고 어제도 1인시 저희가 1인시를 한 것은 저도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말할 힘도 없는데 예. 윤석열 내란 세력이 어제도 오늘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그럼요. 또 이 내란을 덮고 또다시 지들이 마치 통치자로 되는 것처럼 복귀하는 음모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한덕수를 통해서 꾸몄다가 제가 제지했지만 최상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라가 또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고통과 지금 좌절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참사를 윤석열 세력은 악용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참사가 발생했다. 탄핵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윤석열이가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 쓴 것이 그거든요. 참사를 악용하는 행태거든요. 그런 측면 필요 없어요. 예. 지가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여라 한 놈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렇게 야기해놓고 그 유튜브 본 다음에 1박 2일만 나타나서 뇌진탕이겠지. 예. 응? 그렇죠. 노동자나 안진거래나 이런 놈들 뒤에서 밀어갖고 넘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뭐 기름 뿌려갖고 미끄러져갖고 뇌진탕 당한 이런 그 유튜브들이 방송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거 보고 온 거거든요 미친 놈이. 그랬던 놈이 당장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 퇴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제 1인시도 하고 오늘 목사님도 방송하고 저도 또 1인시를 하러 가는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일본 공수처에 친윤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오동훈이가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참사 발생했다. 1월 4일까지가 국가 애도기간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윤석열 내란 세력은 그 사이에 정황을 또 맞추고 조작할 거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잔당들을 통해서 최대한 헌재 탄핵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세면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극우 세력이나 극단 세력들을 선동하는 방식이든 최대한 자신에 대한 파면을 미루거나 아니면 복귀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쉴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어제 관저 앞에서 1인시 하는데 결코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너무 큰 참사 속에서 하니까 저는 진짜 2시간 동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다리가 풀리시죠? 다리도 풀리고 아니, 지나가는 시민들이 반갑게 그래도 시민들이 또 슬픔 속에서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또 살포시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웃지를 않았다니까요. 아이고. 근데 그분 뭐 오해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웃지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또 가야죠. 예. 이게 이제 제가 1인 시위를 변호사님들, 법학 교수님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국제로토교회 앞에서. 근데 거기는 용산 관저가 있고 반대로 들어가는 입구길이 있고 입구길에서도 한 2, 300m 떨어져 있어요. 사실 입구에서 해야지 그나마 오다가 하는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그렇죠. 혹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지나가다 볼 텐데 그걸 200m 떨어진 데서 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15일 동안 항의하다가 관제 입구 쪽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12월 26일 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거의 저 한 명을 막으려고 300명이 둘러싼 거예요. 둘러쌌어요. 예,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게 15일차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죠. 아, 이건 걸어서는 못 가겠구나 관제 입구에. 그래서 10월 26일 날 정확히 이제 15일 차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임세현 소장을 뒤에 싣고 제가 운전하고 관제 입구에 기습적으로 차를 딱 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둘러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리려고 저를 못 내리게 하는데 중점하고 있더라고. 그 사이에 바로 뒤에 임세현 소장 앉았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유유히 앞으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들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다 찢기고 그 과정에서 피켓을 빼앗고 몸을 밀어서 최소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둘러싸고 위협하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뭐냐 1인 시를 막는 1인 시를 막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없어요. 2인 시위는 다 보장돼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집 안방에 들어가서 하면 그것은 건조물 침입이 되겠죠. 그렇죠. 1인 시다 하더라. 우리는 근데 그건 할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리에서. 차량 차단 그 영화에서 나오는 차량 차단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 있죠. 차단 그 막 그다음에 바리케이트 그다음에 철문 그걸 뚫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걸 뚫고 들어가면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거기는 군사 보호구역 갖고 실제로 관저는. 근데 다만 관저 입구에서 관저랑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관저 입구에서 제발 소환해 응해라 체포해라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일, 16일, 17일 이제 15일 만에 뚫고 16일, 17일 이렇게 3일 진행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하면 이제 관제 입구에서는 4일째. 오늘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경찰은 내란 공범이고요. 지금 경찰 지휘부도 내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미 다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서 대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공범들이에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하는 어떤 절차적 명분을 쌓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0시에 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0시. 그건 굉장히 그동안 미적거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탄하고 압박을 했는데 영시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가 세 번째 그렇죠. 검찰까지 5번째 불응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오전에 출석했는데 오후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기 뭐 일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0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자는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자다. 그래서 법관들이 보기에도 이 체포영장 기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관님 검찰이 2번, 공조본이 3번, 무려 5번. 그리고 혹시 오해라도 올까 봐 제가 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자는 지금 헌재도 비협조하고 있고 검찰에 지 출신이 검찰에도 비협조 그다음에 공조본의 수사에도 최소 3번을 0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럼 0시에 딱 청구하면 이제 법관들이 보면 이건 발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오늘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그 체포영장 청구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많이 당해봤습니다. 구속도 당해봤는데. 저도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가지고 법원에 이제 판사들한테도 아는 판사들 전임 판사들한테 전화했는데 법원 분위기는 뭐 다 생각 있는 왜 이제 가져왔어? 거의 이 분위기. 100% 이건 내란이고 불법행위다라는 건
아무리 보수적인 법관들도 그렇지. 그 직감으로 그냥 알아버린다. 왜냐면 국무회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몇 놈 불러다가 네. 반덕에 내니까 이 새끼들아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네. 하고 국무회의 거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법관들은 벌써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법관 대법원이 입장을 한번 내고 제대로 입장을 안 냈잖아요. 네. 이제 자기들한테 재판이 넘어오기 때문에 예. 아, 그렇지. 중립의 외양을 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것이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또 결과적으로 그 극우 세력이 보기에 그런 면이 또 설득이 있을 수도 있죠. 중립적인 대단히 중립적인 척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모양새를 취한 그러면 거죠. 뭐 발부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100%. 예, 이건 예. 내란 수계고 예. 법관들이 보기도 본인들도 지금 불안하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3명도 임명 안 하고 있고 이런 과도기 상황인데 자 최상무기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죠. 어떻게 나왔냐. 예. 고난대행이라도 헌재 3인 임명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 고난대행이다 하더라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 그렇지. 빨리 대법원으로 임명이라는 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럼 그것은 재판관 3명 임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상무기가 안 하고 있어. 상황이 더 불확실해지고 있어. 불안해지고 있어. 그러면 원래 법관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더 나섭니다. 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상황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예.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내란 수기를 처벌하는 게 맞다. 네. 두 번째, 예. 이 극악무도한 놈들이 사실 전두환도 못했던 짓을 한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판사를 현직 판사를 납치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김동연 부장판사, 네. 선관위원 노태학 대법관, 예. 대법관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전 판사 권순일, 네, 그렇지. 전역 판사를 확인되면 지금 최소 3명이거든요. 네. 판사들이 보수적인 판사를 또 경악한다는 거야. 뭐 이런 개또라이가 있냐. 세상에 판결했다고 방첩사나 정보사를 동원해서 지금 검찰에 발표하면 복면 씌우고 눈 가리게 하고 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야구방망이를 때리고 글쎄. 이렇게 연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100% 발부되고 100% 체포영장 내면 또 구속영장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100%또 구속까지 됩니다. 예. 근데 구속돼서 한 20일 안에 어떻게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해도 이것도 근데 기소를 근데 이미 김용현 수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공조보 문제는 특검이 수사를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불안전한 게 예.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이 총괄해갖고 기소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그 안에 특검이 출범을 못하는 최상무기가 헌재재판관 3명 임명하고 예. 특검은 임명을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별별 꼼수를 다 쓰니까.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조본이 최대한의 수사를 해서 예. 검찰이 김용현을 공소한 거에 이어서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 말고도 윤석열이 내란 수행한 게 틀림없이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런 전 과정을 저희가 예. 지켜보고 압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판 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공소장은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심은 그러고 2심 가서 바꿀 수는 없나요? 이제 추가로 제가 추가되는 추가 공소, 추가 기소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추가 떴다 그러잖아요. 예. 뭐냐면 우리 재수 중에 예. 침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 이렇게 갑자기 침통이 추가 떴습니다. 아이고야. 또 새로운 죄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예.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수사 기소를 총괄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가장 좋은데. 우리 또 검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놈들 어떤 말입니다. 장난을 칠까. 예. 기소 유지를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아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체포가 된 게 제일 중요한 게 예. 윤석열이가 일단 체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 눈치를 보는 놈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가 되는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윤석열을 지금 떠받치는 세력들의 기세가 확 꺾이고 예. 이제 이 국면은 내란 응징으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100% 1000% 아주 정확한 게요. 네. 제가 국내외 사법, 사회, 경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잖아요. 네네네. 방송 때문이든 사적이든. 예. 그럼 다 한 가지 알아요. 한덕수가 헌법재판 임명 3명을 안 했을 때 예. 주가라든지 예. 채권, 주식, 주가 폭락하고 환율 급상승했잖아요. 예. 그걸 뭐냐면
이 사태의 신속한 종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수적인 사람들마저도. 윤석열이는 지금 내란에 수개돼도 불구하고 지금 그 뭐 응징도 제대로 안 되는 거 떵떵거리고 있고 오히려 김용현을 앞세워가지고 극우 세력들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관저 앞에 처음에 극우 세력 거의 없었거든요. 네. 요즘에 수백 명이 와요. 그 이거 뭐냐면 윤석열의 지침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야, 우리 대빵이 잘못한 게 없다고 선언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안에 싸울 테니 밖에 싸워달라고 우리한테 신호 보냈다. 네. 좀 주춤했던 애들이 지금 와서 수백 명이 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좀 주춤했죠. 네. 자기들 보기에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침이 있는지 이제 막 이런 피켓 들고 지나가잖아요. 달려들고 때리려고 그래요. 윤석열 닮아갖고 똑같이 포악하고 폭력적이에요. 맞을 뻔했다니까요. 저도요. 임세훈 소장도 막 맞을 뻔, 여러 명 맞을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제 안진걸 소장님은 맞으면 가만히 계실 분이지만 임세훈 소장은 맞으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 말싸움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압도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현장에서도 임세훈이 어떤 사람인데 살벌합니다. 살벌. 근데 이제 그 사람 다 이야기를 하냐면 헌재 재판관 3명이 임명돼서 9대0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안정한 빠르긴 하지만 또 다른 길이 다행히 대한민국 또 다른 길이 뭐냐면 다행히 이놈이 직권남용 이런 게 아니라 내란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현직 대통령 소추도 체포도 가능한 죄라서 뿐입니까? 지금 외환도 걸렸어요. 외환도. 공조본이든 검경이든 누구든 구속만 시키면 체포 구속만 되면 내란 원래 전 세계 역사전에서 민중의 반란이든 내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당한 내란은 민중의 반란이 있었을 거고 먹고 살기 힘든 또는 나쁜 내란이 이제 친위 쿠데타잖아요. 이런 짓을 쿠데타는 이런 건데 모든 동서고금에서 내란을 진압하는 쪽은 제일 먼저 내란 수익을 없앱니다. 잡아들이고 그래야 내란이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봤을 땐 대한민국 그다음 경제 주체들이나 대한민국 지금 내란이 한참 진행 중인 국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떵떵거리고 있고 우리가 1인시 하려고 그래도 수백 명이 저를 포위하고 압박하고 물리를 행사하는 걸 봐도 권력자거든요. 거기에 김용현이가 오히려 포고령 위반으로 이재명 한동훈을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려면 헌재가 9대0으로 빨리 하거나 근데 그건 또 재판관을 3명 임명해도 한두 달을 걸린단 말이죠. 구속체포는 오늘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 일단 내란은 탄핵 가기를 함께 내란이 1차 종식이 되는 거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 금융시장의 그 요동침은 아마 윤석열 체포로 잦아들 겁니다. 체포 구속되면 주가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고 채권 시장도 안정될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대기업 관계자들 여러분 아무 말 안 하죠. 전부 속으로 다 빨리 윤석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아마도 법원 헌재도 알 것이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항공기 참사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지금 분석과 뭐 추정이 나오는데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런 사고 원인을 또 분석하고 다시 이런 사고 안 나게 또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새떼들이 달려들었다. 이건 이제 천재 같은 건데 새떼들이 달려든 거 외에 인재 요소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운항이 너무 잦았다는 거잖아요. 이번 항공기가. 그다음에 정비 기간도 짧았다는 거고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보니까 저도 공항 가보니까 공항 그 노동자들이 계속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인력 개편에 시달린다라는 현수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이 사고 전에도. 그리고 윤석열 같은 자들이 계속 공항이라든지 안전정비 인력도 줄여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짚을 건 짚되 이태원 참사 때 우리가 한번 이놈들이 무슨 국가 애도기간이냐 하면서 마치 애도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거기 어떻게 보면 당한 측면도 있죠. 항의도 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참사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1월 4일까지 애도기간 적극 함께 애도하고 눈물 흘리되 대한민국이 지금 빠져있는 엄청난 이익의 모든 원인 그다음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붕괴된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이번 참사에도 윤석열 세력을 즉시 오늘이라도 구속시키고 내일이라도 제거하고 특검이 빨리 출범해서 기소될 수 있도록 이것을 최상목한테 압박하는 거 그다음에
공조본에게 힘을 실어서 오늘이라도 체포를 하게 만드는 거.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영장이? 법원이 오늘 쪽 내면 네. 이미 0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중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 실질 심사가 없잖아요. 맞아요. 체포영장은 그리고 구속영장은 이제 피의자가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도 하고 또 인신 구속을 장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합니다만 체포영장은 48시간 최대 48시간이라서 훨씬 쉽습니다. 발급이.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힘을 바짝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충격 속에서 애도하면서요. 애도 속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쟤들처럼 일이 관제 앞까지 나오기 어려우시니까. 그렇지. SNS 공간에 또 동네에서 얼마든지 이인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를 저희 관저 바로 앞도 아니고 관저로 가는 입구길에서 1인시 하는데 15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둘러싸고 저를 정말 모질게 린치를 가했는데 그 기세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윤석열이 내란 수계고 지들의 수계입니다. 아직은 이제 윤석열이가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경호처장이 지금 내란 수계 비호 수계인데 이자의 말을 202 경비단 경찰들이 엄청 듣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를 맡겨놔가지고. 그래서 이 경호처장을 내란 공범이나 공무집행방 이런 걸 우리가 고발해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도 원래 이번 주 민변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었거든요. 참사 생각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는 과정에서 뭐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상황이면은 유혈 사태를 바라지 않으니까 근데 체포영장을 막으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야 됩니다. 그렇지. 특수공무 그것도 무력을 행사해서 다중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제가 훨씬 무겁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그 동안에도 압수수색 영장도 막아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더 막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있는데. 경호처장이 윤석열을 사수하자.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는 제2의 장세동 같은 작태를 벌이면 그런 일 발생하셨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현행범들이거든요. 직무유기 현행범들이고. 최상목이 경호처장 더 파이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이어 시켜야 돼요. 권한대행이니까. 유혈 사태를 막아야지. 최상목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헌재재판 3명 임명하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특검은 조금 더 논의할 테니까 헌재재판 3명 임명해서 이것은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우리야 9대 0이라 하지만 보수 극우 세력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놈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해봐라 하고 하면서 다만 국법에 엄정함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2번이나 3번만 소환 응하지 않아도 체포하는데 법대로 경호처와 경비단은 법대로 응하십시오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 한마디면 돼.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이제 항명, 명령무불정 그걸로 해고할 수도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못 받게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